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황원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DuoGPT Training Free Dual Sparsity Through Activation Aware Pruning in LLM입니다. 본 논문은 유립스 2025년에 출판되었으며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회입니다. 발표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al Result, Conclusion and Limitation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LLM은 복잡한 자연어 이해, 추론 작업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인퍼런스 배포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논문에서도 라마2 70빌리언 같은 매우 큰 모델은 GPU, CPU 메모리와 토큰 디코딩당 큰 연산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퀀타이제이션, 텐서 디컴포지션, 프로닝 같은 컴프레션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 중 본 논문은 프루닝에 집중하고 특히 기존 웨이트 프루닝이 잘 다루지 않았던 런타임 액티베이션 스펄시티를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즉, 본 논문은 단순히 웨이트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퍼런스 중 실제로 0이 되는 액티베이션까지 고려해 메모리와 컴퓨테이션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기존 프루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프루닝에는 명확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드 프루닝은 로우나 블록 단위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스피드업을 얻기 쉽지만 제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이 큽니다. 반대로 언스트럭처 프루닝은 정확도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스팔스 패턴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실제 스피드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DOGPT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서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디코딩 단계의 젠브의 연산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값이 0이면 그 액티베이션에 대응되는 웨이트 슬라이스는 실제 연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는 런타임의 동적으로 결정되는 스트럭처드 웨이트 스팔시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은 주장합니다. 본 논문은 이를 Unstructured Weight Pruning 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Dual Space SPM, SPV 워크로드를 구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를 단순히 인풋이 스팔스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디코딩 젠브이에서 런타임에 결정되는 다이나믹 스트럭처드 웨이트 스팔시티로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OBC 프레임워크를 반영해서 액티베이션 어웨어 프로닝 캘리브레이션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댄스 모델과 스팔스 액티베이션 사이의 아웃풋 레지듀어를 코렉션 텀으로 사용해 어큐러시 드롭을 줄입니다. 세 번째는 Efficiency Implementation입니다.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70빌리언 LLM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 50% 듀얼 스팔시티 조건에서 스트럭처드 프루닝 대비 높은 어큐러시를 유지하면서도 약 1.4배 수준의 스피드업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설 메소드입니다. DOGPT는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는 댄스 LLM의 웨이트를 프루닝해서 스팔스 웨이트를 만듭니다. 이때 단순히 댄스 액티베이션 기준으로 프루닝하지 않고 런타임에서 발생한 스팔스 액티베이션을 캘리브레이션 과정에 반영합니다. 그 다음 런타임 인퍼런스에서는 액티베이션 마스크에 의해 0이 아닌 액티베이션에 대응되는 웨이트 로우만 실제로 패치하고 컴퓨트해야 합니다. 즉 웨이트 자체는 언스트럭처드 스펄스하게 저장되고 액티베이션 스펄시티에 의해 런타임에서 필요한 웨이트만 선택되므로 메모리 로딩과 컴퓨트를 동시에 줄이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캘리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매트릭스 텀을 미리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를 어떻게 웨이트 스팔시티처럼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퀘이션 1을 보면 인풋 액티베이션 X에 마스크 M의 X가 곱해집니다. MX가 0인 위치는 액티베이션이 제거된 것이고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웨이트 컬럼 또는 슬라이스는 연산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코딩 젠브이에서는 액티베이션 스팔시티가 곧 런타임 스트럭처드 웨이트 스팔시티처럼 동작합니다. 하지만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만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액티베이션이 런타임에 0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댄스 웨이트 자체는 여전히 HBM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듀오 GPT는 액티베이션 스팔시티 위에 언스트럭처드 웨이트 프루닝을 추가합니다. 아래 OBC 베이시스는 기존 프루닝 캘리브레이션의 출발점입니다. 특정 웨이트를 제거했을 때 로스 LP를 계산하고 해당 로스가 작은 웨이트를 제거합니다. 이후 오른쪽에 업데이트 룰로 남은 웨이트를 보정합니다. 즉, OBC 베이시스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은 어떤 웨이트를 지워도 레이어 아웃풋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보정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듀오GPT의 가장 중요한 캘리브레이션 부분입니다. 먼저 스텝 1에서 스팔스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면 스팔스 인풋 기준으로는 인퍼런스 상황에 더 잘 맞지만 덴스 액티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덴스 모델의 아웃풋과 스팔스 액티베이션 기반 아웃풋 사이의 차이를 레지듀얼 R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이퀘이션 4에 해당합니다. 스텝 2에서는 옵젝티브가 바뀝니다. 기존 OBC 프레임워크에서는 프로닝된 아웃풋과 덴스 아웃풋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었다면 듀오GPT는 스팔스 인풋 X를 사용하면서도 덴스 모델 아웃풋 정보를 레지듀얼 R로 보정합니다. 즉, 이퀘이션 5는 스팔스 액티베이션 환경에서도 덴스 모델의 출력을 최대한 따라가도록 웨이트 업데이트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스텝 3는 스텝 3의 이퀘이션 6, 이퀘이션 7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클로스드 폼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항은 기존 스팔스 GPT의 OBC 프레임워크의 웨이트 프루닝 보정이고 두 번째 레지듀얼 코렉션 항이 듀오 GPT에서 추가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수식은 자세히 유도하기보다는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로 인해 생긴 아웃풋 미스매치를 댄스 레지듀얼이 보정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그대로 구현하게 된다면 계산량이 너무 커져 실제 LLM 스케일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논문에서는 예시로 네이브 컴플렉시티가 다음과 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접 구현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듀오 GPT는 프루닝 마스크 셀렉션과 웨이트 업데이트를 분리합니다. 핵심은 모든 로우가 공통 해시안을 공유하도록 만들고 슐라스키 디컴피제이션을 이용해 반복적인 해시안 업데이트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이퀘이션 8은 최종 프루닝 스코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기존 스펄스 GPT의 웨이트 중요도이고 알파, B, C는 액티베이션 레지듀얼과 스펄스 댄스 차이를 반영하는 코렉션 텀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코어 계산을 벡터라이즈드 폼으로 바꿔서 컴플렉시티를 줄이고 70빌리언 모델도 단일 A100 GPU 내에서 약 140분 이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 슬라이드는 듀오 GPT가 왜 스parse GPT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스parse GPT는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로 인해 스parse 인풋과 덴스 아웃풋 사이에 생기는 레지듀얼을 직접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듀오 GPT는 레지듀얼 코렉션 텀을 오브젝티브에 포함합니다. CRM의 핵심은 듀오 GPT의 캘리브레이션 로스가 스parse GPT보다 작거나 같고 그 향상이 액티베이션 스파시티 레벨 PX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즉, 액티베이션 스파시티가 커질수록 스parse 액티베이션으로 인한 정보 손실도 커지는데 듀오GPT는 그 손실을 레지듀얼 코렉션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하이 스파시티 레짐에서 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 실험에서 스파시티가 높아질수록 듀오GPT의 PPL 개선이 더 뚜렷해지는 결과와 연결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은 라마2 7빌리언, 13빌리언, 70빌리언과 라마3 8빌리언, 70빌리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10호 데이터 셋에서 128개 샘플 각 2048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평가는 위키텍스트2 PPL과 PQA, 헬라 스웨이그 등 제로샷 벤치마크로 진행되었습니다. 테이블 1은 스펄스 GPT, 완다, 그리고 2대4 세미 스트럭처드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방법은 50% 웨이트 스펄시티와 50% 액티베이션 스펄시티 조건에서 비교됩니다. 결과를 보면 듀오GPT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가장 낮은 PPL 또는 가장 높은 평균 어큐러시를 보입니다. 특히 70빌리언 모델에서도 약 2.3 GPU hour 수준에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방법이 단순한 이론적 포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LLM 스케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스트럭처드 프로닝 메소드와의 비교입니다. 스트럭처드 프로닝은 실제 스피드업을 얻기 쉽지만 레이어나 블록 단위로 제거하기 때문에 어큐러시 드롭이 큽니다. 듀오 GPT는 50% 듀얼 스펄시티 조건에서 1.39배 스피드업을 보이면서도 스펄스 GPT, 2SSP, 블록 프루너, 슬라이스 GPT보다 높은 평균 어큐러시를 달성합니다. 라마2 7빌리언 기준으로 슐트 GPT는 51.35, 슬라이스 GPT는 56.68인데 듀오 GPT는 60.51을 달성합니다. 오른쪽은 듀얼 스파시티 레벨에 따른 어블레이션입니다. 30에서 40% 정도의 낮은 스파시티에서는 방법 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60%, 65%처럼 스파시티가 높아질수록 듀오 GPT의 이점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레지듀얼 코렉션이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로 인한 정보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하이 스파시티 레즈메에서 더 중요해진다는 해석과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피션시 관점의 결과입니다. 먼저 SRAM 웨이트 로딩을 보면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만을 사용하는 경우 댄스 웨이트는 그대로 저장해야 합니다. 반면 듀오GPT는 웨이트 스파시티와 액티베이션 스파시티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SRAM으로 로드되는 웨이트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0% 듀얼 스파시티에서는 댄스 대비 약 25.7% 수준의 웨이트만 SRAM으로 로드하게 됩니다. 또한 듀오GPT는 웨이트 온리 퀀타이제이션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5를 보시면 FP16, int8, int4 환경 모드에서 듀오GPT가 스parse GPT보다 낮은 PPL을 유지합니다. 즉, 듀오GPT는 프로닝만 단독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퀀타이제이션과 결합해 추가적인 컴프레이션에도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정리하면 듀오GPT는 Unstructured Weight Pruning 과 Runtime Activation Spars이티를 결합한 Dual Sparse LLM 프로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액티베이션 스팔시티를 다이나믹 스트럭처드 웨이트 스팔시티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스트럭처드 프루닝처럼 스피드업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의 어큐러시 장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OBC의 스펄스 GPT 프레임워크를 액티베이션 어웨어 캘리브레이션으로 확장했고, 댄스 액티베이션, 스펄트 액티베이션 사이에 아웃풋 레지듀얼을 코렉션 텀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Efficient Pruning Score와 Vectorized Computation을 통해 LLM 스케일에서도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리미테이션입니다. 리미테이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Full SPM, SPV GPU 커널 구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피드업은 듀얼 스팔시티의 잠재력을 완전히 보여준다기보다는 로얼 바운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주로 리니어 레이어의 듀얼 스팔시티에 집중합니다. 어텐션 레이어나 KV 캐시 프로닝과의 통합은 퓨처 워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